지적 생명체와 조우한다는 것은 물론 초강속 이동을 제외한다면 SF 작가나 우주 애호가들에게 최대의 꿈이 아닐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렇다면 지적 생명체와 만날 확률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그리고 우리 은하에는 현재 시점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외계 문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전부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지적 생명체의 동료라는 주제는 1세기 이상 과학자들의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적 생명체는 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들과 조우할 기회는 얼마나 될지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 왔죠. 예를 들어 최근에는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의 과학자 마이클 라인슈타터가 우리 은하계에도 수천 개의 지적 문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논문을 더 컨버세이션지에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곧바로 여러 사이트를 통해 확산되었지만 우리는 리얼리스트의 입장으로서 이 논문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해 보기로 하죠. 그렇다면 이 논문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라인슈타터는 은하계나 관측 가능한 우주에 얼마나 많은 문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추정하기 위해 드레이크 방정식을 사용했습니다. 이 방정식은 1960년에 고안된 것으로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는데요. 접촉 가능한 지적 문명의 수를 계산하려면 매년 탄생하는 별의 수, 그 가운데 태양과 유사한 항성의 비율, 그중 행성계를 가진 항성의 비율, 그중 생명 탄생에 적합한 행성을 지닌 항성의 비율, 그곳에 실제로 지적 문명이 존재할 비율, 그리고 그 문명이 존속하는 시간 등 여러 매개 변수를 곱해야 합니다. 대략적인 수치를 계산해보니 우리 은하계에만 해도 수천 개의 문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꽤 많은 숫자처럼 느껴지는데요. 드레이크는 추가 연구를 위해 수백만 달러가 넘는 보조금을 받았지만 그 연구는 결실을 맺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국가가 무엇인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고 해서 그 무언가가 반드시 잠재적으로 유용하거나 타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략 10년 전 CIA가 다수의 문서를 기밀 해제했을 때 냉전 시대에 오랜 기간 텔레파시나 투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비판적 사고를 지닌 사람들을 놀라게 했답니다. 철의 장막 너머에는 그런 문서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몇몇 간접적 증거에 따르면 소련에서도 이와 같은 황당한 일을 벌였음을 시사하는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물리나 생물학 수업만 제대로 들은 중학생이라면 불가능하다고 할 법한 연구에 수백만 달러의 비용과 막대한 인력이 들어갔던 것이죠. 드레이크 방정식이 달갑지 않게 느껴지는 까닭은 저자가 미국 정부에 제시했던 수치들이 모두 문자 그대로 근거 없는 가정이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과학 수준으로도 그 어느 것 하나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이는 은하계에 존재하는 별의 정확한 수도 아직 모호하여 대략 1천억 개에서 4천억 개까지로 추정폭이 크게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과학에서 생명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기 존재를 유지하고 자기 복제를 하며 외부 자극에 반응하고 유전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화학적 시스템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합니다. 논의는 주로 세포보다 작은 바이러스나 프리온 같은 형태에 집중되곤 하지만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그 부분이 아니에요. 지구상의 생명은 탄소 생화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종이나 개체의 다양성은 전부 DNA, RNA, 단백질에 코드화되어 있으며 이들은 모두 탄소를 베이스로 합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에서는 지구 밖 생물을 포함해 모든 생명체가 탄소 화합물을 기반으로 한다는 전제에 기초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탄소 쇼비니즘에서 벗어나 다른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화학적 성질이 탄소와 유사한 규소 등이 거론됩니다. 규소 생명체를 가정하면 우리의 탐사 범위도 훨씬 넓어질 수 있습니다. 탄소 생물이 번영하려면 액체 물이 필수적이고 지구와 유사한 행성이 이상적이지만 만약 규소 생물권이 존재한다면 최적 조건은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특히 규소 생명체는 암모니아 같은 용매가 풍부한 저온 천체에서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항성 주변의 좁은 생물권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우주에는 지구와 비슷한 천체보다 그런 행성이나 위성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탄소가 아닌 기반을 지닌 생명체가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과학자들도 있답니다. 첫째로, 지금까지 그런 생명체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둘째로, 탄소는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어 엄청나게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탄소 화합물은 다른 모든 원소 화합물을 합친 것보다도 종류가 많거든요. 바로 이것이 탄소 생명의 강인함으로 이어집니다. 탄소 기반 생명체는 환경이 급격히 변해도 쉽게 적응합니다. 실제로 지구는 여러 차례 형태가 크게 바뀌어 왔는데요. 예를 들어 산소 대폭발 사건 때는 그 시기에 대부분 생명체에게 유독한 산소가 대기를 가득 메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존속했고 진화했습니다. 현재는 지구 내부나 온도가 200에서 300도에 달하는 해저의 블랙스모커 부근에서도 생명체가 살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탄소가 가진 놀라운 특성 덕분이죠. 반면 규소 등 다른 원소 기반 생물권은 훨씬 유연성이 떨어져 기후나 대기 조성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면 쉽게 멸종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탄소 쇼비니즘 편에 서서 항성의 생물권에 위치하고 단단한 표면과 자기장, 그리고 액체 상태의 물을 가진 지구 유사 행성만 생각해 보려 합니다. 또한 그 행성이 도는 항성은 충분히 안정적이고 수명이 길며 금속 함량이 풍부해야 합니다. 이 정의에 부합하는 항성으로는 적색 외성, 주황색 외성, 노란색 외성이 있는데요. 태양은 이 중 세 번째 범주에 속합니다. 적색 외성은 매우 많지만 생물권이 항성에 너무 가까워 행성이 조석 고정 상태가 됩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이 상황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이러한 조건에서는 고등 생명체가 태어나고 유지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노란색 외성과 주황색 외성도 아주 흔하고요. 우리 은하에 성간가스나 먼지 같은 건축 재료가 존재하는 한 지속해서 새로 태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항성 중 행성계를 가진 항성은 얼마나 될까요? 관측에 따르면 대략 3분의 1 정도가 행성계를 지닌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기술로는 주성 가까이를 도는 큰 행성 위주만 발견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행성계를 지닌 항성의 비율이 100%는 아니라도 훨씬 높을 가능성이 크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시험 삼아 약 50%라는 수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 행성 중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발견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사실 이 부분부터는 이른바 커피 찌꺼기 점치기 영역에 가깝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10%라는 비교적 비관적인 추정치를 적용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지구의 지질학적 역사를 보면 생명체는 여러 차례 멸종위기에 가까워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생명이 살아남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은하의 비교적 평온한 지역이라면 생명이 생존할 확률이 높다고 잠정 가정해보죠. 또한 생물권을 가진 행성 중 얼마의 비율에서 지적 생명체가 태어나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따라서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실제로 지구 밖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을 최소 2~3개라도 발견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가능성을 계산해봐도 커피 찌꺼기 점 수준을 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하계나 우주 전체에는 무수히 많은 별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는 분명 우리 같은 지적 생명체가 사는 행성이 몇 곳쯤은 있을 겁니다.
우리처럼 그럴 가능성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사람도 이 점만은 동의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외계 지적 생명체와 접촉한 적이 없습니다. 한편 초광속 이동이 불가능하더라도 지적 생명체는 불과 수백만 년이면 은하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계산도 있는데요. 이건 천문학적 관점에서는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니 우주 어딘가에는 우리 말고도 지적 문명이 있고 그 수가 수천 개에 이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관측 가능한 우주라는 범위를 놓고 보면 수천 개의 행성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은하계에는, 그리고 아마도 은하단 전체에도 우리만 존재한다고 예상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은하 내에서 외계 생명체와 만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생명체가 지적 문명일 가능성은 낮고 많아봤자 지구가 인류 역사의 대부분을 보는 구석기 시대 수준의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적어도 경쟁자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SNS에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